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의 조속한 달성은 우리 불공정한 사회 양극화 해소의 출발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면 1만 원으로 3번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신 의미에서 마음 담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집으로 퇴근하는 길. 김대영 씨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다. 그의 눈꺼풀은 고단하고 무거웠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1시간을 넘게 졸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다. 서진.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화요일을 못 볼 이유가 좀 있어요. 나 개코 진짜 좋아해. 아빠 이제 일하시는 게 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저는 아빠가 많이 힘드는 거 빼고는 다 만족해요. 아빠가 힘드신 거 빼고는? 네. 아빠는 보니까 딸들이 많아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힘든 점이 더 많겠죠. 서울 정릉에 위치한 한 마트. 매장 안은 직원들과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종업원 23명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이곳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은 16.4%. 금액으로는 시급 7,530원이다.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제가 지금 딸이 셋이고요. 와이프랑 가정생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 셋입니다. 아직은 이제 부족하다고 하죠. 안 그래도 최저임금 받고 지금 뭐 5 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하루 12시간 힘들게 일하는 그는 누구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고 있다. 바닥 일을 하며 유통업을 배운 박은호 사장. 젊은 시절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기에 그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로서 그는 최저임금이 꼭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근로자들의 그 값어치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냐. 이거는 정당하게 이제 평가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시대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들 2세대, 그러니까 우리 그 자식들이 커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 노동의 가치는 분명히 좀 지금보다는 많이 고평가 쪽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매장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좀 더 활기가 생기고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매장에서 직원과 함께 일을 하는 편의점 주인 이모정 씨. 작은 매장이지만 그는 최저임금이 오른 후 부쩍 바빠졌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였어요. 어떻게요? 직원을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어떤 식으로? 기존에 뭐 8시간 하는 친구를 뭐 5시간이나 6시간으로 줄이고, 야간 같은 경우 뭐 2시간 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전체적으로 조금씩 시간을 줄이고 그 타임을 모아서 제가 들어간다든지. 근데 사장님, 그 최저임금 인상하는 이유가 예.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라는 거지 사장님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저희한테는 또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적잡을 수는 없고. 올해부터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직원 지경희 씨. 그녀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다. 금액대가 오히려 7,000원이 넘어가니까 조금 더 일을 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뭔가 책임감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똑같은 최저임금인데 왜 두 분의 생각이 달라요? 사장님은 뭐 힘들다 그러고 직원분은 좋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좋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 장사가 잘 돼야죠 뭐. 아니 직원이 근데 자부심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긴다잖아요. 직원이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감사하죠 뭐. 열심히 저는 돈 벌어야죠. 하지만 매장 맞은편에는 다른 편의점과 마트가 있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편의점주에게 떨어지고 있다. 갑자기 올라가니까 몸에 이제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나야 그만큼 10% 20%가 올라가야만이 그거 줬을 때 부담이 없는데 매출은 안 오르고 정상금은 제자리인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는 오르지. 줄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규선 씨는 직원들의 지난달 급여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지급했다. 한 달을 어떻게 넘길지 예측조차 되지 않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가 이제를 듣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하반기에 이제 직원들이 한 명씩 이제 퇴사하는 경우에 신규 채용을 약간 보류를 하고 지켜봐서 올해 작년 말까지 왔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3명이 퇴사를 하반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했었고 채용은 1명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2명이 이제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는 직원을 줄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 것은 말단 직원만이 아니었다. 전 직원의 임금이 올랐다. 일단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우리 제일 그 신입 인력들, 경력이 짧은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 직원들의 급여 인상폭이 크다 보니 그 위에 선배, 위에 상급자의 이제 급여 수준에 육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최고참 그 우리 팀장님까지 전 직원이 다 연쇄적으로 이제 임금이 전부 다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박하게 이윤을 남기며 서울에서 근근히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그에겐 비싼 임대료도 큰 부담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해왔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입장이고, 그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비용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용 부담이 큰 부분이 예를 들면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과연 어떻게 그 비용을 절감시킬 것인가, 이런 대책을 저희들은 정부에 건의를 했고. 서울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서촌마을. 최근 몇 년 새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중 하나다. 이곳에는 간판은 있지만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이 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잠깐 들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족발 가게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째 임대료 분쟁을 겪고 있다. 장사를 접었지만 부부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저희한테 완전 통보였어요. 그냥 그 조건을 1,200 월세를 낼 수 있으면은 내는 조건에 아니면은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사장님 저희 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여기서 열심히 사셨죠. 그러면 그 돈에 맞는 곳에 가서 지금처럼 또 열심히 사세요. 그 말 한마디였어요, 딱. 그동안 이들 부부가 내던 가게 임대료는 월세 300만 원. 그러나 새 건물주는 월세 1,200만 원을 요구했다. 건물주는 아니다, 이거 현저히 너무 싸게 있는 거다, 니네 여태까지. 그러니까 내가 1,200 받는 게 올바른 거다. 1,200만 원? 예. 그러니까 자기가 1,200 요구한 게 정당한 거다. 그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판사한테 이제 소송 중에 신청을 한 거죠. 감정평가 의뢰를. 건물평가 방법이 법원은 이들 부부가 그동안 냈던 임대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았다. 여기 건물주가 하신 소리가 있어요. 족발집 가격은 족발집 사장이 정하고 건물 임대료는 건물주가 정한다.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는 내 마음대로 정하니까 그거를 내려면 낼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5년 안에 있는 임차인들은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5년이 넘으면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주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6년 차 됐을 때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벼락처럼 다가온 임대료 폭등. 이 작은 터전에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제 2시부터 나오는 거죠. 1시나 2시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4시부터 이제 영업 시작하는 거죠. 주말에는 쉬시고? 아니요. 쉬는 날 없었어요. 4년까지는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했어요. 명절날도 일하고. 1년 내내? 네. 4년 동안? 네.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가 끌려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조끼 입은 사람들이 법원 용역이고요. 여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집행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건물주. 이렇게 사선으로 저 주방 조리대가 밑에가 되게 날카로워요. 거기를 붙잡고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부분 절단된 거고요. 이게 이제 2가지 모습. 근데 새끼손가락이 제일 많이 다친 거예요. 행여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는 이웃들을 보며 부부는 철제문을 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누군지 확인이 돼야만 문을 열어준다. 부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게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 딱 목표는 하나예요. 공간을 지켜내는 거 하나지. 뭐 다른 거를 지금 내가 더 이상 신경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공간을 지켜야 내 삶이 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결정된 후 11월에 열린 국회 법사위는 큰 주목을 끌었다. 임차인의 임대료 관련 권리를 5년만 보호해주는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 논의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5년에서 연장하는 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그 이유였다. 이런 의견이 이날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1년 전인 2016년에도 법무부 차관은 똑같은 의견을 낸다.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결국 개정되지 않았다. 네, 그럼 기자회견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를 먼저 바꿔놓고 최저임금 완화를 한다면은 여기 있는 우리 임차상인들 100% 다 환영할 것입니다. 경제 구조는 바꿔놓지도 않고 임차상인한테 다 떠밀리고 임대인들의 그 상상도 못한 임대료 폭등은 뒷짐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계속 가계를 점거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임대차 보호법이란 게 저희 상인을 위한 보호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소송 중에 보니까 저희를 위한 보호법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돈이 많은 건물주를 도와주는 법이더라고요. 절박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너무 없는 거야 사람이. 풀어갖고 이쪽으로 가서 그리고 다가온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최저임금만 받아가지고 이거 가구 예컨대 뭐 3인 가구다. 요즘 3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3인 가구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4인 가구 유지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맞춰주면 제일 좋은데, 이거를 최저임금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가 되나? 왜냐면 이제 이 가난인 빈곤이면은 빈곤은 국가 재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 부조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민간에서 민간으로 이전을 해라. 시장에서 살 건 아니라는 거. 아니죠, 사실은. 예. 지난 세월 10년 넘게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처음 얘기한 곳은 노동계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대폭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여러 다양한 회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장에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이 담겨 있었다. 위원회 회기 동안 최대 지나치게 많이 한쪽으로 지금 편중돼 있잖아요. 소득이나 수익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저희는 바라보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7명으로 이루어진 위원들 중 공익위원은 9명이다. 김성호 위원은 그중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비상근이시고 그분들은 진짜 그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소에 그 다 본연의 직업이 있으시고 이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위원회 총괄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임명된 그 상임위원입니다. 공익위원 9명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자위원 역시 9명이다. 이 중 한국노총이 5명, 그리고 민주노총이 4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사용자위원은 경총과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추천권을 가진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던 작년 4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계는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 기간은 90일. 시간이 많지 않았다. 예, 사실상 알려져 있듯이 최저임금이 결정권은 청와대에 있다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선정된 공익위원들은 늘 정부나 사용자 편만 들어왔던 것이죠.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민중의 꿈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먼저 생각하신다면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행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앉아주세요. 아, 2020년을 2022년까지 2년 임기 기간까지 연장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저임금 10,000원을 2020년 당초 공약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 새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약속을 다시 확인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 위원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 집권 여당의 제도 개선 약속이 있는 만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2달이나 늦게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노동계가 어렵게 복귀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시간에 쫓기게 된다.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는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현장 방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으로 또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안양에 있는 빵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그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이제 그 빵을 만드는 이제 사업장에 좀 갔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 방문 조사는 부실했다. 노동계가 복귀한 지 4일 만에 이루어진 3일간의 현장 방문 조사. 단 6시간의 방문 조사가 전부였다. 방문 첫째 날은 수원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일정이 진행됐다. 이날 집담회에는 편의점 최저임금 대상자와 편의점주, 외식업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 중 13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아마 그날 민주노총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현장 방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당시 저희들 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미리 이 잡혀져 있는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문 둘째 날 찾아간 곳은 포천의 한 중견 식품회사였다. 이날도 27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것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현장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물 체감 경기는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었다.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좀 더 실태 조사를 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두고 다양한 업종의 오너들이나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보고 충분한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는 또
오르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어야 됐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1차, 2차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계 위원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 통계 자료 역시 없었다. 공익위원 측은 사용자 위원 측과 근로자 위원 측 각각에게 원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총 27명의 위원이 다수결 투표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위원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너무 힘들었구만. 너무 힘들었어. 어떡해. 근로자 위원들은 기뻐했지만 빨리 나가야 빨리. 사용자 위원들은 결정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공익원들 공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려갑니다. 최저임금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존엄성을 잃으시다고? 지금 뭐 만 원을 3년에 올린다는 거 그대로 하지 않아요? 상한에 대해서 고용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말씀을 여기 서시죠. 어디까지 기다시려고요? 여기 하시고. 이쪽으로 보세요. 이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용자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어떤 대표 추천을 안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희는 모두 사퇴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발표를 했던 김문식 사용자위원. 정부가 추천했던 공익위원 9분이 있는데 결국엔 이제 그 공익위원 9분이 이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데 왜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하고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정치의 정치권의 눈을 좀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이 임금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 임금위원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게 그 최저임금 올렸을 때 그 영향이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이걸 했을 때 얼마만큼 고용이 늘고 줄고 임금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가 없어요. 주먹구구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쉽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정책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도시 런던에 최근 새로운 흐름이 생겼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제 생활임금을 주자는 주장들이 생겨난 것이다. 독특한 향미로 인기를 끄는 이 커피 전문점도 실제 생활임금을 주는 곳이다. 그동안 임금이 너무 낮아 직원들이 종종 일을 그만두게 되자 커피점 사장은 실제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Because staff can't afford to live in a city like London on a minimum wage that's too low to live on. So we elected to go for the higher wage to try and stop that turnover of staff. And we want staff that are happy. We don't want staff that are miserable because they can't afford to live. 1시간당 10파운드. 우리 돈 약 15,000원의 시급을 지급한 후 모든 것이 나아졌다. 직원들은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영국의 노동조합 연맹과 실제 생활임금 재단이 함께 벌여나가는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버버리, 이케아 같은 큰 기업들과 은행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참여 업체 수는 3,000이 넘는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실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니저 로베르토 씨는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주면 다른 직원의 임금도 모두 올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Would be a lot of failures.
a lot of business would be going down, no doubt, because it's, for example, ourselves in here, no, we could not comport that, definitely not. 영국 사회 역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처럼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최저임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까? 저임금위원회의 의장은 25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 하나를 보여주었다. This is the book which is produced annually, which contains the evidence that we've accumulated over the year about what sort of recommendation we should make for the minimum wage. 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2020년까지 사회 중간소득의 60%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nd so far, I must say, the minimum wage has gone up a lot since we started this, which was a long time ago, 1999, but it has more than doubled. And unemployment is at an all-time low, well, 40-year low anyway, in Britain.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 방문 조사를 할까? 우리는 저임금위원회가 방문한 켄트 지역 업체들을 찾아갔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 호텔. 이곳엔 당시 35명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었다. Here we have a typical twin-bedded room in the hotel. Please come in. 전체 비용의 3분의 1이 인건비로 나갔지만 매니저인 데이비드 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다. They asked me a number of questions, how I felt it would affect the long-term prosperity of the hotel. My view was that hotels, businesses in general, have to accept a reasonable payment of staff. 그는 1시간에 걸친 저임금위원회와의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I really admired the fact that they came out and wanted to know how we, the middle management, felt about the plans they were putting in situation. 저임금위원회가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해안가에 위치한 다른 호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는 이 호텔은 지난 7년간 경기가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매니저인 저스틴 씨는 최저임금 인상을 재앙적이라고 저임금위원회에 말했다. 전체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겨울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큰 이유였다. So I do think that they've listened because the proposed figures and what they've published are not the same. The proposed figures that were put to me before the meeting with the Low Pay Commission and Thanet and East Kent Chamber of Commerce were a lot higher. So I think that they have taken on board what the local small businessman has had to say, how it's affected their business. 저임금위원회가 끝으로 방문한 곳은 세탁소였다. 이곳에 고용된 직원은 51명. Good afternoon. Welcome to K Laundry. 직원의 90%가 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클리브 씨는 저임금위원회와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고 기계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주일에 1,000파운드나 더 돈이 들어가지만 그는 저임금위원회를 믿고 있다. What the Low Pay Commission's job, as I would see it, is to give an increase that's realistic. And my faith is still with them that they are doing their job. 이렇게 다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저임금위원회. 그들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물가 등 다양한 경제 수치들도 확인한다. Why is that so important to get, have that sort of, study or evidence generated? Well, I think if you go through this sort of evidence, a lot of consultation, and do a lot of objective research, then you can persuade people that the number you're putting forward is justifiable and is evidence-based. 이렇게 해서 결정된 2018년도 영국의 최저임금은 7.8파운드. 한국 돈 약 11,000원이다. 인상률은 4.7%.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도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26살의 크리스는 2명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다. 그녀는 1시간 약 11,000원의 최저임금 시급을 받으며 일한다. 힘들 상황이지만 크리스의 표정은 어둡지 않다. 퇴근 시간이 되면 그녀는 맡겼던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 런던 교회에 자리한 크리스의 집. Stop. No. 아이들을 재워야 하루 일과가 끝난다. 런던 교회라 해도 월세 역시 부담이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그녀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도움 덕분이다. If you're working, you get working tax credit. That will be, the working tax is £30 a week, and the child tax credit is, I believe, £80 because there's two children. 근로소득 장려 제도는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크리스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외에 또 다른 고정 수입원을 가지게 된다. How about the amount you get paid? Do you think it's a right amount for the work you do? Yeah, because where I've worked in other salons on minimum wage, it's been lower than this, so I think it's quite reasonable for what I do and for what I'm still an assistant. I'm not there yet, so I think it's reasonable. 경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되는 최저임금,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영국은 최저임금 갈등이 적은 사회가 되고 있다. 영국의 노동계도 최저임금 결정액을 받아들인다. So the Low Pay Commission has always agreed a figure. It's never gone away and had two separate reports. We will always give it one or two cheers, I think, then. As we say in Britain, 3 cheers for something great. 새벽 5시에 서울 가락시장. 박은호 사장이 마트에 가져가서 판매할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요즘 이게 창녕가도 마찬가지야. 이게 창녕가잖아요. 수입 과일들이 인기를 끌면서 가락시장도 우리 과일들도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이곳 상인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 경기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고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트들은 물론이거니와 마트들이 판매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소매 자체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빠지면서 어려워진 건 동네 마트만이 아니다. 일반 소매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상들까지도 불경기를 겪고 있다. 방송 나올 때만 반짝하지. 영세 상인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36,000원, 게다가 우리 같은 이제 중소상인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많이 떼어가야 되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거 과일이 많이 안 쌓이는 거고. 시골에서 농사져서 여기 많이 올려갖고 여기서 많이 수북히 싸놓고 수북히 가져가고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많이 갖고 가고 많이 팔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그 비용을 감당하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 김대영 씨가 오늘 판매할 물건들을 나르고 있다. 그는 마트 경영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는 사장의 약속을 받고 입사를 결심했다. 사장은 김대영 씨의 성실성을 아꼈고 김대영 씨는 사장을 믿고 의지했다. 속 풀겠네. 김대영 씨를 아끼는 사장과 함께하는 점심시간. 오늘 맛있는 만찬, 내가 좋아하는 만찬 많이 했네. 법인 형태인 이 마트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데. 괜찮아. 자, 그래. 야,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원도 보내고 야, 돈 많이 들어가겠다. 응? 알바 뛰어야지 이제. 이제 쉬는 날 알바 뛰기야? 밤에 대리. 밤에 대리라도. 끊어. 아침에 출근도 사날. 사실 내가 대기업 뭐 직원들처럼 연봉 많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그 직원들 내가 오래 데리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그 직원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 친구가 이제 딸만 셋인데 자식 셋을 갖다가 부양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자금이 아니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모처럼 막내딸과 놀이터에 나온 김대영 씨.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 가장 부족해진 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봄이네. 봄 되면 뭘 제일 하고 싶었어? 하고 싶은 거. 가장 아쉬운 피아노. 피아노? 돈 벌러. 돈 벌어서 뭐 하는 엄마랑 우리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빠가 새벽에 갔다 늦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서진이 어떤 생각해? 아빠가 늦게 들어오니까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온 걸로 생각해요. 아홉 살 서진이가 원하는 건 오늘처럼 이렇게 아빠와 노는 것이다. 일만 하는 아빠는 어린 딸에게 한없이 미안하다. 김대영 씨의 큰딸 어진이는 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 무용을 하게 됐다. 어진이는 이렇게 무용을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어려운 살림에도 무용을 하고 싶은 딸이 엄마는 걱정되지만 어진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다. 집에서라도 연습을 해서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집에서를 연습한다던가 어떻게든 그냥 어디서든 할 수만 있다면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간이 생긴 어진이 엄마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고 있다. 그저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다. 여자로서 아르바이트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감당이 되겠냐고. 그런데 그 멀리까지 생각하고 그런 계획까지 하기에는 제가 지금 당장 너무 급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계속 커가 나가고 지금 현재가 또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에요. 이른 아침의 출근길, 서둘러 지하철로 향한다. 며칠이라도 쉬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이들이 자랄 때면 소득이 공평한 세상이 될까? 최저임금이 오른 후 물가도 올랐다. 살아갈 일이 걱정되지만 그는 최저임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굉장히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가가 인상된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마트에서 가장 큰 지출 비용은 직원들의 인건비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후 직원 한 명당 13만 원이 나오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박은호 사장은
이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직원의 한 달 급여가 190만 원보다 적어야 하며 30인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조건 때문이다.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게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이라서 13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법을. 조금 다듬었으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파트 어떤 그런 쪽은 최저 시급이 190만 원이 넘어도 받을 수 있겠다. 30명 이상 조항이 또 있잖아요. 30명 이상 조항이 있는데 3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였는데 용역 아파트 경비원 이런 건 예외 조항입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혼선이 있는 것 같고. 김대영 씨도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꼬박 12시간. 그 대가로 그가 받는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장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안정자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은 다른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번 보자. 이규선 사장은 현장에서 받지도 못하는 안정자금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토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일요일 날도 보면 일요일 날은 못하지만 이제 공휴일 같은 때도 쉬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다 알아요. 직원들 근로자들도 이해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연장 수당이라든지 이제 토요 특근 수당이 붙게 되고 그러면 19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이하 190만 원이라는 거는 진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요. 올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최저 190만 원이 넘는 분들이. 그분들은 왜 제외돼야 됩니까? 일단은 그 요건을 무한정 그렇게 고소득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배정된 3조 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일까? 본인들의 어떤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건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좋아했는지를 현장 조사했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사는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제 의견을 많이 관련 협회나 많이 들어봤는데 당연히 노동자들도 이런 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매출 정체와 기대했던 안정자금 지원까지 막히면서 마트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정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속엔 김대영 씨도 포함돼 있었다. 간밤에 뒤척이다 잠을 설쳤던 김대영 씨. 길었던 노동의 하루가 끝나자 지하철에서 걷잡을 수 없는 잠이 쏟아진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나서도 그는 내내 졸았다. 어쩌면 이 시간이 그의 유일한 휴식 시간일지도 모른다. 한 시간 반이 걸려서야 도착한 집. 2년 전 은행 융자를 가득 받고 산 집이다. 서진! 아빠 왔어요.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화요일을 못 볼 이유가 좀 있어요. 나 개콘 진짜 좋아해. 볼한테 맞지? 방탄 오빠. 그래도 딸들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지금 시점에서 네. 나중에 말고 네. 뭘 좀 이렇게 지금 애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어요. 아빠 입장에서. 글쎄요, 이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이게 저희 딸 가족끼리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5 식구가 어디 한번 여행을 나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냥 뭐 1박 2일만 가더라도 숙박비는 물론이고 아이들이 아직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봤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했던 그의 아내는 월급 명세서를 꺼내놓았다. 지난 12월과 1월 2달의 월급 명세서. 달라진 건 없었다. 12월과 1월의 월급 금액 차이는 1,700원. 올해 대폭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의 수입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쉬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최저임금 올라간다는 10,000원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급여가 올라가는 건 줄 알았죠. 아빠가 뭔가 매력이 있을 텐데 아빠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 어진이는. 저는요? 아빠가 어디가 좋아? 아빠요? 아빠 어디 좋아? 어디가 좋을 거래? 겉으로 보는 것보단 아빠는 그냥 아무리 그래도 딴 사람한테는 잘 안 해줘도 저희들한테는 다 잘 해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이제 일하시는 게 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저는 아빠가 많이 힘든 거 빼고는 다 만족해요. 아빠가 힘드신 거 빼고는? 네. 아빠는 보니까 딸들이 많아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힘든 점이 더 많겠죠.